안녕하세요. 저는 CSI 랩의 석박사 통합과정 중인 유민종입니다. 전, 저는 오늘 Structure Learning Based Task Decomposition for Reinforcement Learning in Non-Stationary Environment라는 트리플 AI 2022에 게재된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non-stationary 환경은 관측 불가능한 특징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태스크가 변화하는 환경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부는 드론 제어 환경이나 짐의 무게가 변화하는 미니타워 환경을 non-stationary 환경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non-stationary 환경에서 강학습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강학습의 목적 함수는 태스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non-stationary 환경에서는 학습 중에 목적 함수가 변화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당연하게도 강학습 학습 성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non-stationary 환경 문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태스크를 강학습 환경의 모델링에 사용되는 수학적인 모델인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MDP로 정의하였습니다. 태스크가 변화하는 환경을 저희가 non-stationary environment라고 하였기 때문에 non-stationary 환경은 MDP의 시퀀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태스크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히든 파라미터인 VT에 의해 파라미터라이즈드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히든 파라미터인 VT를 추론하고 추론한 VT를 사용하여 정책을 학습시킴으로써 non-stationary 환경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non-stationary 환경을 풀기 위하여 두 단계로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태스크를 표현하는 히든 파라미터를 추론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임베딩을 수행하고 그것을 정책의 추론에 사용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태스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추론해야 합니다. 그 이후 학습시킨 태스크 임베딩을 사용하여 non-stationary 환경에서 컨티뉴얼하게 정책을 학습시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카타스트로픽 포가팅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태스크가 변하는 환경에서 정책 함수가 이전에 배운 태스크를 잊지 않도록 하는 학습 방법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의 학습 모델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태스크 인퍼런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태스크 디컴포지션 임베딩 TDE를 제안합니다. 시간에 따라 이 타임 베리언트한 파라미터는 태스크의 여러 파트에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파라미터를 임베딩하기 위하여 사이클 기반의 스트럭처 러닝을 통해 태스크를 분해하고 타임 베리언트한 부분을 추출합니다. 두 번째로 컨티뉴얼한 정책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오소고널 그레디언트 디센트 OGD를 제안합니다. 태스크가 변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그레디언트에서 이 그레디언트에서 겹치는 방향성은 카타스트로픽 포가팅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그레디언트끼리에 간섭하는 부분을 지교화를 통해 제거합니다. 먼저 태스크 디컴포지션 임베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태스크 디컴포지션 임베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임베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일 태스크를 타임 베리언트한 파트와 타임 인베리언트한 파트로 분해합니다. 태스크 디컴포지션 임베딩은 사이클겐과 오토 인코더가 합쳐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클겐을 통해 트랜지션 페어를 생성한 후에 오토 인코더를 통해 분리된 공간에 임베딩을 수행합니다.
태스크 디컴포지션 임베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사이클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이클겐은 두 개의 다른 데이터셋에서 페어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론입니다.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와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사용을 해서 사이클겐은 내부적으로 두 데이터셋 간의 공통적인 커먼 피처와 서로 다른 피처를 분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변형을 시켜서 페어드한 데이터셋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겐이 구조적으로 데이터셋의 피처를 분해하는 특성을 사용하여 저희 문제에서 태스크에서 타임 베리언트한 부분과 타임 인베리언트한 부분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방법에선 여러 태스크에서 수집한 트랜지션 데이터셋을 사이클겐 학습에 사용합니다.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생성된 트랜지션이 타겟 데이터셋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되지 않도록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이는 생성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와 리워드 펑션이 타겟 데이터셋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시킵니다.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는 모델이 커먼한 타임 인베리언트한 부분을 찾아내도록 유도하고 제너레이터가 타임 베리언트한 부분과 타임 인베리언트한 부분을 구조학습을 통해 내부적으로 분해하고 타임 베리언트한 부분만 다른 트랜지션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후에 학습할 인코더가 커먼한 타임 인베리언트 벡터의 적절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오토 인코더를 통하여 태스크의 인베딩 학습을 수행합니다. 타임 인베리언트한 벡터만 사용하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와 리워드 펑션이 타임 베리언트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이 같도록 유지를 시킵니다. 이를 통해 두 트랜지션 페어의 공통적인 타임 인베리언트한 벡터를 최대화하여 인베딩하게 만듭니다. 또한 시뮬러리티 로스는 트랜지션 페어가 같은 타임 인베리언트 값을 가지도록 유도합니다. 베이징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일반적인 오토 인코더에서 사용하는 로스와 같은데 디코더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와 리워드 펑션을 모델링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코더는 트랜지션을 입력받아서 그것을 이제 타임 베리언트한 벡터와 타임 인베리언트한 벡터로 분해를 하여 다른 공간에 인베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인코더의 타임 베리언트한 부분을 변화하는 태스크에서 추론한 이런 타임 베리언트한 부분을 이후 정책 학습의 인풋으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슬라이딩 윈도우드 오소고널 그레디언트 디센트 OGD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OGD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태스크 환경에서 학습할 때 이전에 학습한 지식을 잊지 않으면서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전에 발생한 그레디언트와 현재 생성된 그레디언트에서 간섭되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이런 간섭되는 부분은 그레디언트에서 기하학적인 방향이 겹치는 부분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교화를 수행합니다. OGD는 이런 그레디언트 직교환 방식을 일반적인 강학습 구조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강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그레디언트를 생성하고 특정 이전 시점까지의 그레디언트로 현재 발생한 그레디언트를 직교화합니다. OGD를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레디언트 서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서저리는 학습 중에 생성된 그레디언트를 조정함으로써
멀티태스크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레디언트의 컨플릭트가 멀티태스크 학습의 성능 저하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레디언트 서저리 for 멀티태스크 러닝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태스크에서 발생한 그레디언트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학습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하게 그레디언트를 직교화하여 그레디언트가 서로 간섭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후 진행할 컨티뉴얼 러닝에서 발생하는 카타스트로픽 웨이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오소고너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일반적인 광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그레디언트를 생성합니다. 여기 이 수도 코드를 확인하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얻은 샘플들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광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그레디언트를 버퍼에 저장된 이전 그레디언트 히스토리를 사용하여 직교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섭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조정된 그레디언트를 실제 정책 모델에 반영시킵니다. 멀티태스크 학습과는 다르게 논스테이셔너리 환경은 컨티뉴얼한 학습을 진행해야 되고 태스크가 변화하는 지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디스크리트한 태스크의 개수가 정해진 멀티태스크 환경과는 다르게 태스크의 변화가 컨티뉴어스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슬라이딩 윈도우드 방식을 오소고너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에 적용함으로써 RL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실험에서 세 가지 환경을 사용하였는데 2D 내비게이션, 미니타워, 그리고 에어심 드론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2D 내비게이션은 장애물을 피해서 도착점을 찾는 환경입니다. 넌스테이셔너리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관측할 수 없는 움직이는 골 포지션을 활용하였습니다. 미니타워는 4개의 다리가 달린 로봇을 제어하는 환경입니다. 이것도 넌스테이셔너리티를 표현하기 위하여 요 중앙에 있는 검정색으로 표시된 저 베이스의 무게를 변화시키면서 학습하였습니다. 에어심 시뮬레이터는 실세계에 가까운 드론 내비게이션 환경입니다. 이것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서 활용하였습니다. 논스테이셔너리티를 표현하기 위하여 에어심 시뮬레이터 상에 구현되어 있는 바람을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의 컨피규레이션 파라미터로서 태스크 다이나믹스와 태스크 언서티니티를 사용하였습니다. 태스크 다이나믹스는 각 타임 스텝에서 태스크가 변화할 확률입니다. 태스크 다이나믹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태스크가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태스크 언서티니티는 시퀀스 오브 태스크의 오토 코릴레이션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태스크 언서티니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태스크가 변화할 때 더 많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한 모델인 TD OGD를 같이 사용한 TD 플러스 OGD가 넌스테이셔널 환경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인 라일락보다 46.4% 평균적으로 46.4%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라일락이 컨티뉴얼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방법이 없고 TD가 상대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히든 파라미터를 잘 인베딩하기 때문입니다. 태스크 다이나믹스에 대해서는 TD 플러스 OGD와 라일락 모두 성능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스크 언서티니티에 대해서는 성능 변화를 크게 보였는데 라일락 모델은 태스크 언서티니티가 낮은 조건에 비해서 태스크 언서티니티가 높은 조건에서 60% 정도의 성능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제안한 TD 플러스 OGD 모델은 낮은 조건에 비해서 태스크 언설티티가 높은 실험에서 17.3%의 성능 하락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어벨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앞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2D 내비게이션 환경에서 실험하였습니다. 여포에서 보이는 것처럼 TD 플러스 OGD가 오토 인코더를 통해 단순히 태스크를 트랜지션을 임베딩한 T 플러스 OGD보다 6.2에서 18.3%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TD 플러스 OGD가 OGD를 사용하지 않는 TD 모델보다 6.2에서 10.1%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높은 언설틴티 환경에서 저희가 제시한 방식이 학습상에서 성능 향상에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TD에서 사이클계는 태스크 임베딩을 수행할 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히든 파라미터를 정확히 추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태스크 언설틴티에 강건하게 대응하게 합니다. 또한 오소고널 그레이디언트 OGD는 태스크 언설틴티로 인해 모델이 붕괴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보다 복잡한 환경에서 실험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경은 이제 에어심 드론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하였고요. 저희가 제안한 모델인 TD 플러스 OGD는 에어심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라일락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6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환경에서도 저희 모델이 강건하게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스크 다이나믹스와 언설틴티에 대한 실험 결과는 앞서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던 성능과 유사하게 도출되었습니다. 다이나믹스에 대한 성능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대신 이제 태스크 언설틴티가 상승함에 따라서 라일락이 12%의 성능 하락이 보이는 반면 저희 모델은 8%의 성능 하락에 그쳤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는 non-stationary 환경에서 학습을 위한 노벨한 강화학습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이클겐 기반의 구조학습을 사용하여 태스크 디컴포지션을 수행하였고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를 위한 컨티뉴얼 러닝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복잡한 제어 환경인 에어심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67.4%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줌 채팅장에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되고 이 행사장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이런 그 디시전을 잘 하기 위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스테이셔너리 인바이러먼트 대비해서 논 스테이셔너리 인바이러먼트가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지, 그리고 그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쓰기 위해서 어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은 스테이셔너리 인바이러먼트보다 넌 스테이셔너리 인바이러먼트가 훨씬 이제 문제상으로 큰 셋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 넌 스테이셔너리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예시가 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까 실험 때 보여드렸던 드론 내비게이션 상황에서 관측할 수 없는 바람이 분다거나 혹은 자율 주행 상황에서 갑자기 뭐 비가 내려서 그 도로의 상태가 확 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서 학습을 할 때 이런 경우에서 학습을 하는 거를 예시로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이 그러니까 그
non stationary가 stationary environment 대비해서 네. 우리가 reinforcement 에이전트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네네. 실제적으로 어떤 더 큰 어려움이 있는지. 예. 사실 스테이셔너리 인바이러먼트에서 학습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그 학습이 이제 수렴함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있는데 넌 스테이셔너리 환경에서는 요 학습이 수렴함이 보장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인바이러먼트고 그리고 스테이셔너리에 비해서 그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도 적어서 스테이셔너리 인바이러먼트보다는 훨씬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